여러분 안녕하세요. 74강입니다. 자, 질병치료, 치유, 농산물 생산, 토양 살리는 농사, 접종입니다. 자, 접종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요. 아마 이제 접종이라는 얘기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교원 농사 이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칭 농사가 최근에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앞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무경과 이제 멀칭했다 해서 토양 살리기는 굉장히 그 힘들다. 제가 이제 그 지난 이제 기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유해독이 없는 뭐 제초제라든가 살충제라든가 농약 없는 이제 거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교원 상태, 세 번째가 이제 멀칭, 그리고 네 번째 접종 같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토양 이제 심투충까지 살리는 그쪽으로 갔을 때의 진정한 토양 살리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1단계, 이제 2단계, 3단계 정도 와서 이제 접종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지향하는 농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체 나이를 되돌리고 질병 치유하는 이런 치유 농업, 치유 음식, 치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치유 농업이라는데 뭐 최근에 많이 있고 또 치유 음식도 하신 분도 계시고 치유 운동도 이제 뭐 조금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렇지만 이제 다른 데서 하는 치유 농업과 치유 음식이 다를 것이고요. 치유 운동도 다를 것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요. 아마 치유 운동 개념을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요. 건강 운동과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건강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61살일 때에 61살의 건강한 유지하게 위해서 하는 운동이 건강 운동이라면요. 치유 운동은 저같이 이제 생체 나이를 20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목표한 운동이 치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걸렸을 때에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 운동과 치유 운동이 다르지 치유 농업도 다르다. 또 치유 음식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치유 농업이 이제 우리가 흙을 살리는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 흙이 살아나야 이제 그 치유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치유 음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이제 생체나 질병 치유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요. 자, 흙살리기 농사 44편입니다. 자, 유기물 멀칭 11번째, 이제 접종 세 번째. 현대농의 토양 살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 대안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레아 숙제도 이제 뭐 앞서도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서식 환경 없는 미생물상 현대 농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토양에 노출된 상태, 습속에 가면 이제 낙엽같이 멀칭돼 있는데 그런 유기물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되게 흙이 노출된 상태 거기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은 뭐냐? 습속같이 낙엽이 덮여 있듯이 유기물층이라고 하는 유기물층이 유지하면서 농사 짓는 게 대안이 아닐까. 그 다음에 외부 미생물, 이제 우리가 시판 미생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배양해서 미생물 씁니다만은 근데 이제 수만 년의 토착 자생 미생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안이 아닐까. 그 다음에 양적 배양 미생물, 시판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농가에서 배양하는 미생물이 양적 배양이거든요. 되게 설탕이라든가 뭐 풀이라든가 뭐 감자를 갈아서 이런 것들라도 이제 양적 배양이거든요. 이제 먹이째에 따라서 미생물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앞서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토양 자생을 갖춘 이제 수만 토착 자생하고 있는 원원적 미생물 이게 활용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가 계속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자연에 있는 미생물을 이제 원원적 미생물 여기서 첫 번째 채종된 게 원종, 그 다음에 배양된 게 종균 1, 종균 2 그렇게 나눈다. 보통적으로 이제 종균을 많이 쓰니까요. 자, 미생물 최근에 보면 이제 농업에 전업농만 아니라 이제 도시농업까지도 미생물이 쓰는 것이 뭐 보편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토양 살리기 위해서 미생물을 단독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토양에는 이제 수많은 미생물과 수많은 이제 동생물이 있지만은 동생물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판 미생물에 배양하는 미생물은 미생물 단독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원원적 미생물과 그 다음에 동생물도 같이 동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 미생물과 동생물을 토양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를 이제 접종을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토양 살리기 자연스과 같은 토양 같은 이제 농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 접종이다. 자연스과 같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지 토양이죠. 접종하는 이유는요.
앞서 소개했습니다만 자연계에 무너진 농지 토양을 우리가 멀쩡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멀쩡해가지고 기다리면 뭐 토양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시간 걸리고 제한적이더라. 그래서 자연석과 같이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를 좀 빠르게 농지 그 토양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이라는 걸 하는 접종하는 과정은요. 자연계에 무너진 농지 토양을 우리가 자연습 서식하는 이제 수많은 미생물과 동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숲 속에 있는 원원종, 이제 종균이 아닌 원원종의 그 다음에 미생물, 그 다음 동생물, 이거를 우리가 농지 토양으로 이주시키는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농지 토양을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해 드리는데 되게 이것이 아마 농가에서는 이제 보편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되게 이제 미생물 사용은 이제 보편적으로 교과서처럼 이제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토양에는 이제 유기물이 많아야 되고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그거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동생물까지는 아직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 살리기만큼은 작물 같은 경우는 미생물만 써도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또 쓸수 밖에 없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그 배양은 미생물을 쓰게 되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원종을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미생물만 쓰게 되지만 그러나 토양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생물과 동생물 같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접종하는 방법은요. 자연계 무너진 농지 토양에 자연계 유지하는 숲에서 가까운 숲이죠. 거기에서 원원종 미생과 동생물 서식하는 부엽토 채취하는 겁니다. 부엽토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숲속에 가면 이제 그 표토층 위에죠. 이제 표면층이라고 그러고 표층이라고 하고 지층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거기에 부엽토입니다. 그쪽에 우리가 낙엽까지 덮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하얀 것들 보면 그거는 이제 균류겠죠. 곰팡이나 버섯균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여러 동생물이 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있는 부엽토를 채취해서요. 농지 토양에다가 접종하는 겁니다. 이거를 접종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만 뿌려가지고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유기물 멀칭해가지고 뭐 쌀기 같은 거 뿌려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미생물 뿌리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종을 해서 빨리 복원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거를 소개하고 있는 그 영상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엽토를 채취해서 접종하자. 그러면 이제 원원종 미생과 동생물을 이제 채취 가능하겠죠. 접종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수 가까운 데서 원원종과 동생물이 있는 부엽토를 채취해가지고 밭에 근데 밭에는 조건이 뭐냐? 일반에서는 이제 멀칭 안 된 상태, 노출된 상태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미생물 살포더라도 그런데 효과가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몇십 년도 하지만은 이제 토양이 안 살아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멀칭하고 나서 거기에 접종한다는 거 아니면 멀칭을 나서 접종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건데요. 자, 토양 살리기 부엽토 활용입니다. 주의할 내용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많은 그 카페나 블로그 보면요. 부엽토를 걷어와서 토양에다가 농지에다 덮으신 분들 많거든요. 이걸 또 하나의 그런 최근에 보면 생태농업이나 이런 쪽을 지향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토양 살리기 할 때 부엽토를 덮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를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그 숲속에 가면 낙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줄기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여기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균류거든요. 그러니까 균류는 뭐냐면 이제 지수 생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숲속에 가면 이제 뭐 그런 지수 생산이 적다는 건 뭐 이미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강구한다는 거죠. 우리 농지 토양은 뭡니까? 숲속은 이제 pH가 낮지만 우리 농지 토양 같은 게 약할때 아니면 중성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만 이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분 흡수라든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균형적인 토양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균류 이런 그 부엽토 같은 갈색 유기물 아닙니까? 이길 때 균류가 이 부엽토 같은 낙엽 같은 거를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 멀려내는 높은 유기산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가서 우리가 그 산성이라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균류들이 내놓는 유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낙엽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갈색 유기물이 영양분이 뭐 1% 2%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곰팡이 버섯균들이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 내놓는 유기산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산성의 큰 원인이거든요. 뭐 산성비가 내려서 그렇다 뭐 여러 원인도 있으나 그게 뭐냐면 유기산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그런 정보 지식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하라시라고 이것도 알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첨부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좀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가 정보 드리는 건데 뭐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갈색 볏짚이라든가 왕겨 아니면 톱밥, 우두칩 이런 것들을 이제 멀칭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갈색 유기물 아닙니까? 이런 볏짚 같은 것들도 영양분이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류가 살거든요. 균류는 뭐냐? 적은 질소 생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녹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세균류가 사는데 그 세균류가 질소입니다. 이게 점성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 질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류가 많아야 되겠죠. 세균류가 많으면 녹색인데 여기서는 이제 갈색 100%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소 생산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속은 괜찮죠. 근데 우리가 채소 재배라든가 곡물 재배 아니면 이제 과수, 열매가 많이 달려야 되는 과수에서는 굉장히 조금 참고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뭐랄까 이런 것들을 좀 미흡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보를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꽃같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부엽도 꽃같이 높은 유기산을 내놓거든요. 균류는요, 이 갈색 유기물은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분해하는 과정에 유기산을 내놓는다. 그래서 숲속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산성 토양의 원인이 된다. 이제 뭐 산성 비율을 내리는 것도 일부입니다만은 제일 큰 비중이 이 유기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엽토가 많은 이제 숲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산성 pH를 측정하면요 거기서 제일 큰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게 뭐냐 유기산이다. 이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드리는 정보는 자 접종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연계물인 농지 토양 이렇게 우리 농사할 때 보면 지금 농지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텃밭은 이제 틀밭이죠. 여기는 이제 생태 보육 텃밭인데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농사 짓던 곳에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생태보육 어린이집이 생기기 전에 이 농지 지역의 몇십만 평 지역을 이제 관찰한 지역이라 원장님이 여기에서 유치원 짓고 이런 텃밭 운영하다 지나가면서 봐도 관여를 안 했거든요. 저희 이제 계란을 소비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지만 뭐 알기 때문에 뭐 인사 뭐 그렇게 안 했고요. 그냥 여기는요. 뭐 따로 만났으니 인사하지만은 이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면 매년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이제 봄 되면 이제 퇴비 놓고 곡괭이질 하고 작물 심고요. 그러니까 토양이 사라지는 않죠. 그러니까 퇴비로 농사 짓는 거죠. 일반적인 농사랑 똑같이. 그런데 생태 교육하는 텃밭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원장님하고 원감이 이제 여러 방법을 해봐도 이제 틀밭한 건 뭐냐면 저희 농장을 자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사 방법을 알고 틀밭은 하셨던데 토양이 안 살아나는 거죠. 방법은 아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조언도 해줬지만은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밭을 이제 토양을 자생력 높이는 토양 살게 하는 방법인 그 과정에서 이제 촬영했던 사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칭하고 나서 접종을 한 겁니다. 자, 하나씩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멀칭한 이제 토양에 이제 틀밭이죠. 이제 주변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런 그 접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이제 교사분들하고 이제 학교 유치원이 5시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알아야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학부형한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 과정을 같이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접종하는 과정인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자연숲 농지의 부엽토를 채취하는 방법은요. 자, 자연숲 근처의 숲에서 유기물층 우리가 표면층이죠. 거기에 있는 부엽토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나 동생물 이제 채취 가능하겠죠. 뭐 특별하게 뭐 할 필요 없이요. 대개 보면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 꼬들밥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자를 뭐 양파말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미생물 체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 그러기는 원종이 되고 또 다시 배양을 하고 있으니까 종류돼 버리는 거. 그러지 말고 부엽토 하게 되면 원원종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쓰자. 그다음에 원원종만 미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동생물도 같이
이제 최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엽토라는 의미는 있다. 그런데 부엽토만 이제 멀쩡한 거는 아까 그런 얘기죠. 유기상이라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 토양 사육을 권장하는 방법은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미생물 단독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생물 배양하니까 미생물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의 단독 사용보다는 미생물과 동생물 같이 써요. 그래서 부엽토라는 의미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엽토를 채취하면 같이 최종하는 것이고, 그다음 원원적 미생물 같이. 자, 부엽토 채취는 아까 그렇습니다. 숲속의 근처, 바로 그 제일 가까운 데면 되겠죠. 제주도인데 뭐 강원도 가서 채취하는 게 아니고요. 뭐 다양성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까운 숲, 거기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표트층 위에 표면층, 지층이라 그래요. 거기서 부엽토를 걷어오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채취 장소는 뭐 아까도 있습니다. 농지와 제일 근처. 그 다음에 같은 방에 다양성 있는 뭐 바위가 있고 여러 군데. 그 다음에 무슨 소나무 숲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나무 숲도 있을 거 여러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꽃 여러 군데서 나무가 좀 다를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기 다른 부엽토를 걷어와서 이제 혼합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저는 이제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제 미생물은 다양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자, 그래서 활동성이 높은 그런 수입의 장소에서 부엽토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종한 부엽토는요. 우리가 뭐 거기에 수분이니까 수만 년 유지되는 토착 자생의 원원종의 위생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선연동물, 원생동물, 절주류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미생물만이 아니라 이런 동생물까지도 이제 부엽토 같이 낙엽 같이 이제 최종해 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최종이라 최종이라 그러는데. 자, 숲속에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유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균류, 균류 뭐 있고 절지동물, 선정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에서는 지금 미생물만 쓰는 쪽이거든요. 이거를 그러지 말고 동생물 같이 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이제 보면 이제 미생물만 단독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접종전 틀밭입니다. 아까도 보였습니다만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멀칭이 되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그 틀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요게 60 몇 평까지 제가 카페에나 이제 블로그에 올라갔으면 이 과정은 나중에 이제 토양이 어떻게 만드는 과정, 이제 접종서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멀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작물은 어떻게 심는지, 작물 심는 방법도 우리는 뭐 뿌리 토양 살리는 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작물 뿌리, 그게 이제 토양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있을 때 토양 살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 설명할 거고요. 자, 부엽토 채취. 이제 학교 지금 서 있는 분은 이제 원감님이시고, 나머지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은 이제 교사님들인데요. 가치를 이제 바로 가까운, 바로 근처입니다. 한 50m 떨어졌나요? 거기서 숲에서 이제 5시에 애들 보내고 나서 이제 같이 채취하는 겁니다. 부엽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부엽토가 필요한지 설명하면서 있는데. 자, 접종하는 방법은요. 밥조성 주변의 최초 그 숲에서 부엽토를 준비하고 나서 멀칭 전 접종하는 방법이 있고요. 멀칭 후에 접종하는 방법. 멀칭이 뭐냐면 앞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녹색 유기물 멀칭하고 푸른 풀이죠.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뭐 볏짚이라든가 마른 풀 같은 것, 이걸 갈색 유기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색 유기물 멀칭하고 갈색 유기물 멀칭, 그거를 멀칭이라 한다. 여기 한 다음에라든가 아니면 멀칭 후에 접종한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접종하는 방법은 밥조성 전 멀칭 전 접종, 아니면 접종하고 나서 유기물 멀칭, 아니면 이제 접종 후 접종, 멀칭 후 접종요. 유기물 멀칭하고 나서 이제 접종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이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소개할 건데요. 자, 다음 편에 이제 이거 시간이 뭐 그 20분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편에 또 그 자세히 12번째 접종 내변 편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에게 불편이 있으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지향하는 거는 이제 토양 살리기죠. 그래서 치유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자, 흙의 영양을 생산하자, 그 다음에 많은 생산하자. 이게 제가 지향하는 농사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농산물을 통해서 질병 치유에 많은 수백만의 질병 환우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농산물도 생산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생체 나이 줄이는 건강에 살아가는 그런 농사를 지어보자 하는 게 저희 지향하는 건데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